네, 지금부터 제3차 오픈 포럼 3부 주제 토크 인터넷 중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제미경입니다. 오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토론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앞서서 윤 박사님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터넷 중독이라는 것은 중독이라는 것은 정신과 편람의 진단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으로 이렇게 아직까지는 등재가 되지는 않았어요. 연구 중이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려면 연구가 많이 돼야 되고요, 리서치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진 않았죠. 근데 이거와 가장 유사한 중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갬블링 중독이에요. 그래서 갬블링 중독이 있을 때 인터넷 중독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독은 습관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독은요, 거기에 대한 금단 증상이 있어요.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아니라 이제 중독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중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담배도요, 80개 비를 펴야 중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독이 잘 되는 게 담배거든요. 담배 중독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뇌에다가 바로 그 효과가 있어요. 12초 안에 가거든요, 효과가. 그러니까 효과가 빠를수록 중독이 빨리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게임이나 인터넷 보세요. 얼마나 효과가 빠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터넷은 좀 특이한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요, 그걸 넘어서서 불쾌감, 우울감, 화, 분노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장애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 인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 장애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내 일상생활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느냐, 내가 일하는데 지장을 주느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학교에 늦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늦게까지 2시, 3시, 4시에 잠을 자는 경우가 있고요. 아침에 8시 학교 가야 되죠? 근데 그때까지 못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텐던스에 딱 지각으로 레일 해서 찍히죠. 지금 이제 인터넷이 대세고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폐해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생기고요, 그거에 의해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고요, 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 우리 인간의 잡을 뺏어간다는 그런 어떤 우려 섞인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이제는 뭐 운전사, 무슨 뭐 이런 어떤 사무직원들, 텍스, 은행, 뱅크텔러 이런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편리함과 의학적인 거, 왓슨이라는 어떤 IBM의 그런 어떤 컴퓨터가 세계 최고의 의사보다도 더 진단을 잘하고요, 더 치료를 잘합니다. 게임 중독이 굉장히 심한데요, 게임 중독은 이 코카인 중독, 코케인이라는 어떤 그 각성제 마약이에요. 그 마약과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폭력성이 나타나고요,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충동을 조절하는, 또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위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뇌 사진을 찍어보면은 완전히 마약 중독자하고 거의 같은 그런 수준의 증상이 생기는 거죠. 내 헐트라는 게 있습니다. Hungry, angry, lonely, tired. 요 네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요 네 가지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 중독에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요, 점점 나를 더 기쁘게 했던 자극적인 거에 자꾸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니까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미리 제거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명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공공의 장소에다가 그 컴퓨터를 놓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모습을 봤는데요, 이 모습이 우리 밥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이 모습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절시키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게 하고 고립된 외로운 삶을 살게 만든다면 그것은 인터넷은 좋지가 않다, 좋지 않은 인터넷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제 깊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윤성민 박사님의 인터넷 중독과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니까 추가 우리로 이제 패널 토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했어요. 내가 인터넷 중독인가 아닌가. 나는 어디 정도 지금 와 있나.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문 선생님. 이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중독이 되면은 이 사람들 간의 대인 관계 또는 학생들 같은 경우 학업에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 예. 예. 인터넷 중독 문제가 됩니다. 대인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다 보니까 뭐 1시간, 2시간 사용하면은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네. 보통 하다 보면은 4시간, 5시간 이상씩 하게 되고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가족끼리는 부부끼리도 서로 그것 때문에 네. 많이 다투기도 그렇죠. 하고 네. 자식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인사도 안 하고 네. 그런 컴플레인 많거든요. 제가 요즘 보는 그 부모님 그 자녀 간의 갈등 있는 분들 인터넷 사용하라고 사용을 좀 금하려고 그 마루에다 놨는데 아버님이 오시면은 네. 오자마자 게임부터 하고서는 잘 때까지 그만두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그래야 되는 학생들도 네. 그런 걸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직장에도 나가야 되고 일도 바쁜데 인터넷 중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가지고 직장에서 좀 잘리게 된다든가 뭐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 관계에도 영향이 많을 것 같아요. 여 선생님 어떠세요? 네. 예, 맞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일단은 부르면 한 번 부르면 반응이 굉장히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 번 불러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벌써 음성이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짜증나고 그 다음부터는 벌써 자녀와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싸우게 되고 아이들도 방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방해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네. 또 싸우게 되니까 일단은 부모하고 계속 그래서 그렇죠. 그 어려움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뭐 저도 사실은 집에 7학년짜리 아들 하나하고 이제 하이스쿨 졸업하는 12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인터넷이 참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들한테 스마트폰하고 그런 거를 저녁 밤 9시가 되면 일단 가지고 내려오겠어요. 자기네 방에서 다 전화기 갖다 놔. 그럼 이제 갖다 놔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우리가 잠이 들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면은 몰래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인터넷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쓰지 못하게 인터넷 집에 있는 그 인터넷 라인을 그냥 꺼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포기하고 잠을 자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집집마다 사실은 그 부모와 아이들 간에 전쟁이에요. 근데 애들만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떠세요? 그런 갈등 사례 많이 있죠. 지금 이제 사실은 제 갈등 사례 중에서 아들이 대학교를 갔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조금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제 엄마가 끌고 다니고 학원 보내고 해서 대학을 잘 보냈어요. 근데 네. 대학을 갔는데 1학년을 지금 거의 끝나서 왔는데 네. 보니까 마지막 파이널에 시험을 보러 안 들어갔답니다. 네. 그리고 거의 점수가 거의 정말 하위권으로. 거의 네. F 맞을 정도로 거의 다 네. 됐고 네. 파이널 시험 보는 날 안 들어갔고 돌아오는 날 밤새도록 깨어 있다가 엄마가 아침에 7시경에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인터넷 중독이 맞는 것 같고 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대학을 너무 보내려고 너무 열심히 미국 이민 생활을 하셨는데 네. 대학은 잘 갔는데 그 다음에 1년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고 그렇죠. 나니까 네. 부모에는 굉장히 큰 좌절감이 왔고 이 아이에게
계속 공부해야 되지 않니? 해야 되는데 아이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을 듣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이 큰 상태가 됩니다. 예. 네, 문 선생님,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네. 인터넷 중독이 되었던 상담 치료 사례가 있으면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번 주만도 지금 4건 정도가 이제 인터넷 중독 사례였던 것 같아요. 네. 연령도 다양한데요. 8살짜리 애는 게임 중독 때문에 왔고, 네. 그리고 또 15살짜리 아이, 그리고 네. 오늘 아침에 17살짜리 아이 보고, 네. 저번 주 토요일에 24살 네. 대학생인데 대학교를 졸업 못하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멀리서 살고 학교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네. 이제 다시 부모님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학교를 안 다니게 되니까 거의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학교를 안 다닌지. 그래서 그 게임 중독을 좀 치료를 하고 학교로 돌아가려는 지금 그 상황인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전 연령별로 딱 우리 아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제가 가만 보니까 왜 애들만 이렇게 내가 다루게 되나 생각해봤더니 어른들은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 있어도 오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게 게임 중독이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애들은 부모님이 보고 딱 문제가 있구나 하니까 데려오는 거지. 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중독이나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집에서 뭐 인터넷만 하고 있는 걸 뭐 히키코모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정도가 돼가지고 문제가 돼서 정신병원에 가면 같이 상담까지 받으러 안 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치료가 되나요? 치료가 되지요. 되긴 되는데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은 본인의 문제나 본인의 여러 가지 공전 질환이 있는데 보통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존감이 낮거나 우울증도 같이 네. 있거나 진짜 자기 자아 그런 걸 잘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꿈과 희망을 잃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은 이제 그분 개인적으로 치료가 들어가면은 치료가 좀 더 쉽게 되고요. 그런 원인 문제들을 다뤄주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딱 데리고 오면은 애들은 또 본인이 원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반항적이에요. 예. 그래서 다루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왔을 때 이제 아이만 집중할 수가 없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도 같이 다뤄야 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부모님과 상담하는 시간에 더 할애를 해요. 오히려 아이들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아이가 그렇게 받은 스트레스나 우울감이나 그동안 네. 부모님이 다른 미닝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나 보통 한국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그 중독 성향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첫 시간, 2시간, 3시간 정도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하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좀 환경을 바꿔둘지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10회기, 12회기 정도면은 좀 네. 이렇게 좀 바꿔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막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사실 상담에서는 이제 뭐랄까 딱 이제 저항 같은 게 생겨요. 네. 저항 같은 게 생기는데 애들은 원래부터 저항이 있었지만 예. 그 애들하고 제가 이제 라포르 형성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잘 만들면은 끝까지 가는데 부모님이 중간에 이거 하다 보면은 애한테만 유리한 쪽으로 네. 다뤄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한 6번 정도 만나다 보면 네. 그때 딱 그만두시면은 돌아와미 탑을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한.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자기 자신. 처음에 딱 왔을 때 부모님이 우리 애는요 굉장히 셀피시하고요. 다른 사람은 케어 안 해요. 아버지가 와도요 인사도 안 하고요. 그렇게 되게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런 말씀을 부분을 하시고. 많이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의 그런 부분을 바꿔주면서 그렇게 부모님이 여기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 내가 그런 아이처럼 행동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너는 이런 아이가 아니야. 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몸과 마음 상태를 되돌아보면은 그때 치료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예. 박사님, 내가 그냥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해서 인터넷 중독을 그 기준하는 가르는 선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중독이다 아까- 아니다. 예. 예, 그게 이제 기준이 쭉 있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시간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금단 증상이 생긴다. 네. 이게 정신적인 문제, 기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직업과 학교, 관계 이런 데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자꾸 내성이 생겨서 더 해야 된다. 네. 자꾸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꾸 거짓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 4개, 5개 정도가 들어맞는다 그러면은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있다.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분 우리 선생님들께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모든 게 예방이 중요합니다. 마약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요. 그 전에 이제 이게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속성상. 왜냐하면 좋은 걸 주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이 머릿속에, 두뇌에, 뇌에 그 리워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리워드를 이게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좋은 효과를 자꾸 주거든요. 기분이 좋아지거나 즐겁거나 뭐 외롭지 않거나 뭐 신나거나 이런 그 리워드를 주기 때문에, 그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전문 심리치료로 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방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조금 중독이 돼 있는지를 늘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지를 좀 쓰는 게 좋습니다. 하루 동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앱을 많이 사용하나, 내가 신문을 많이 보나, 게임을 많이 하나, 내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시간을 많이 쓰나, 그게 이제 쭉 시간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체 방법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 시간대에 다른 활동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많이 사용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7시부터 9시까지 제가 그 코세라라는 그 무크인데요. 그 인터넷으로 뭐 유펜이나 뭐 스탠포드나 이런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학 강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버드하고 MIT하고 콜롬비아 가는 edX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많은데요. 그 시간별로 제가 시간표를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그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듣게 되면 제가 다 한 과목 들을 때마다 50불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 50불은 부모가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중독이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그걸 이제 고전 강화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그냥 그 시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요. 또 한 대학생은 집에 와서 늘 집에 일찍 오는 거예요. 네. 그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는데 너무 일찍 와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잘 때까지 게임을 합니다. 네. 어렸을 때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도서관에 있어라. 집에 오면 무조건 게임을 하고 포켓몬을 하고 막 이러니까요. 26살인데 포켓몬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10시, 11시까지 있어라. 일주일에 3-4번씩은 이렇게 해서 그 중독이 일어날 만한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끼워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놀이치료를 제가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놀이를 같이 합시다 그러면 보드게임이에요? 그래서 예, 보드게임인데요.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하고 한 번도 보드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아이들과의 어떤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렇긴 하겠지만요. 처음에 아이들이 또 보드게임 하자고 그러면요. 안 해요. 왜냐면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다른 게임에. 이거 하자 그러면 시시해요. 이거 재미없어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하고 일주일에 30분씩 게임할 수 있는 플레이 타임을 만들어주고요. 엄마가 잘 공감하고 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가 상담소에 와서, 상담센터에 와서, 클리닉에 와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할 때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활동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체할 수 있는 활동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속에서 혼자만 있지 말고 어떤 모임이나 관계, 클럽 이런 데 할 수 있는 곳에 아이들이나 또 나 자신도요. 진짜 실제 관계를 맺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즐겁거든요.
삶의 의미도 느껴지고 예, 그런 것들 통해서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 선생님이나 우리 여 선생님 또 예방법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민 박사님 말씀하신 거 외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딸이 이제 그 이제 티네이저인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그 인터넷으로 자기의 의사 교환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항상 들고 있게 됐었어요. 친구랑 관계를 넓혀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그걸 분실을 했어요. 네. 너무 저한테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는데 그리고 안 사줬어요. 근데 그래서 왜냐하면 그 처음에 셀폰을 사줄 때 이걸 잊어버리면 안 사준다고 얘기를 하고 사줬거든요. 네. 그래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더 이상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한 달 정도 없었는데 그동안 이 아이가 굉장히 큰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굉장히 거기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알았대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시 사주게 됐는데 그러면서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자기가 뭔가 그거에 더 이상 이렇게 눌리면 저한테 갖고 와요. 이제 특히 시험 기간 이럴 때 엄마 이거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이걸 보게 되거든요. 아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디바이스를 계속 찾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를 좀 낮출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일단은 이제 자기가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갖고 와서 이거 갖고 있으라고 그러고 아니면 그걸 멀리 갖다 놓거나 잘 공부하는 방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절하는 능력이 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서 패스팅이 의외로 하루나 이틀이든 어른들도 한번 해보면 훨씬 내가 뭔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좀 굉장히 많이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보통 그 사순절 기간에 하나씩 포기하는 거 저희 많이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저녁 금식을 한다든지. 근데 그때 그 사순절 기간에 인터넷 금식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인터넷을 내가 40일 동안 끊어보겠다. 그 대단한 거거든요. 그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끊을 수 있는 조절 능력은 결국 부모님이 도와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인터넷 중독이 된 성인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을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옆에 같이 사는 배우자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관심부터 가져야죠.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른 같으면 혼자 산다 그러면 그걸 본인이 스스로 이제 캐치를 네. 해야 되겠지만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라 그러면은 아이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그 인터넷 중독이 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을 거예요. 네. 인터넷 중독 모형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교우 관계가 나빠진다거나 성적 하라든지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이 너무 간섭이 심하고 통제가 심한 경우에 이 세 가지 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은 이게 주요 요소로 작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고 또 충동성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런 충동성이 강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인터넷이나 어떤 다른 중독에 넘어가는데 제일 빨리 접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뭐 본드나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네. 인터넷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인터넷 중독에 될 것인지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얘가 학교를 잘 가는지 뭐 그런 거 교육 관계가 좋은지 그런 거 잘 안 물어보시잖아요. 특히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시니까 영어가 안 되신다고 아예 트라이를 안 하세요. 엄마는 그래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또 이게 통제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라는 말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보니까 어디에 어딕트 되는 거,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는 짜장면 맛, 프렌치 프라이를 하나 이렇게 사서 먹다 보면 끊을 수가 없어요. 맛있어서. 그다음에 라면. 라면도 저희가 못 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맛있고 재밌어서 못 끊는데 자 그러면 치료하는 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인터넷 중독이면. 네. 사실 인터넷 중독만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신과 클리닉에 오는 경우에는 다른 문제로 옵니다. 우울증이나 학교를 안 가거나 또 뭐 마약 중독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불안증이 있거나 뭐 교육 관계가 안 좋거나 뭔가 적응 장애가 있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요. 정신적인 문제를. 근데 그 이면을 보면은 인터넷 중독이 있는 경우, 게임 중독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 문제로 인해서 적응 문제로 인해서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인터넷 중독에 빠져가지고 또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만 하다가 학교를 안 가가지고 대학생인데 완전히 그냥 학교가 다 F가 돼가지고요.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와 있는 그런 대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인데요.
일단은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먼저 치료를 해야 돼요. 그 어떤 뭐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또 이런 어떤 약물 투여, 또 더 중요한 게 이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라는 게 있어요. ADHD라고 하는데요. 이게 있는 경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게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이 막 대학에 가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스스로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 애들이 대학에 가서 47%가 아주 훌륭한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합니다. 콜롬비아 대학 교육대학원의 김승관 교수가 연구한 거였어요. 800몇 명을 연구를 했는데 한국 아이들이 졸업을 못 해요. 이유가 있겠죠. 한국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데리고 다녀가지고 했는데 이제 대학에 가서 혼자 해야 되니까 엄마가 기숙사에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어떤 정신 심리적인 문제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족 얘기를 굉장히 했는데요. 가족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뭐 언어 문제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어떤 분은 와가지고 날 보고 통역을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이 말 좀 시원하게 통역을 해주세요. 안타깝죠. 근데 한국은 대화 문제가 없습니다. 맞나요? 한국은 다 한국말 하는데 대화 문제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전히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니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언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자세, 대화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 공감하고. 아까 자꾸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이를 지적합니다. 왜 하냐, 뭐 하냐, 저거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모 교육을 통해 가지고요 대화하는 기법을 완전히 바꿉니다. 뭐 해라, 뭘 못한다 이러지 말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라. 빨리 숙제 안 하고 왜 놀고만 있어가 아니라 이건 부정적이잖아요. 숙제하고 재미있게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 숙제하고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되게 부정적이에요. 잔소리하죠. 못하니까. 엄마 아빠도 할 얘기가 있죠. 못하니까. 잘하면 내가 왜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해도 도루묵이에요. 근데 왜 하세요? 효과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대화하는 방법, 아이와 또 이 부부가 관계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라. 인터넷 중독에 빠진 남편이 있어요. 집에 오면 게임만 합니다. 와이프가 계속 잔소리만 해요. 근데 이 남편은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자기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그것이 불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이 남편은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내 결혼 생활은 완전히 망했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 이런 어떤 인지가 생기면서 더 중독에 빠져들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대화하는 방법 바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인지심리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전에 동기부여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보다 더 심한 중독은 마약 중독이에요. 이건 약물로 인해서 몸에 들어가서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치료합니다. 지금도 케타민이라는 마약을, 그게 이제 동물 마취제인데요. 그게 이제 80년대부터는 마약으로 쓰입니다. 그걸 이제 코로 흡입을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차이니스 또 우리 코리안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동양 사람들만 많이 해요. 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법원에 가서 저지하고 만난 적이 있었어요. 드러그 코트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우리 아시안 애들이 많이 해요. 이 차이니스 갱들이 이걸 하거든요. 거기에 5년간 중독이 된 아이가 있었어요. 스페셜 하이스쿨에 갔다가.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치료를 해서 지금 8개월째 끊었습니다. 리헵도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소셜 워커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8월 말부터 퀸스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바뀝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빨리 끊어라. 너 이거 하면 공부도 못하고 너 마약하면 가정 다 문제가 되잖아.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 말아라. 그게 70년대 80년대 심리치료 기법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동기부여 기법을 이용해서 그 아이의 저항을 같이 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많이 힘들겠다. 그 이유가 있겠고 다 들어줍니다. 수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렇지만 네가 원하는 삶이 뭐냐. 나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과 자기가 원하는 꿈과의 그 갭을 보게 하고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나는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인지 행동 치료, cognitive behavior therapy나
뭐 마인드풀니스나 변직법적 행동치료나 가족치료나 이런 전문적인 심리기법,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치료, 동행하면서 아이를 치료할 수가 있고 또 성인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사실 인터넷이 보급된 게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기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치료자도 또 정신과 의사들도 조금 당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트레이닝이 잘 되진 않아서. 그렇지만 전문적인 상담 기관에 데리고 오면 우리가 부모하고 힘을 합쳐서 얼마든지 우리가 치료할 수 있고 그 아이를 재활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오픈 포럼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일단은 집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딜하는 방법을 배우셔서 상을 주고 또 서스펜션 시키고 하는 거를 적절하게 하시면서 하고 조금 더 힘들어졌다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여기 앞에 계신 분들처럼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는 길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인터넷 중독을 위해서 나와주신 패널 분들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